이제부터 이제 꿀잼각이죠. 어제 선거 발표 끝나고 난 지금부터가 우리나라 정치를 보는 꿀잼각인데 사이다 빵빵 터지는 시원시원한 사연들 정리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민주당이 21대의 최상병 국감을 처리하겠다고 합니다. 네, 민주당 지도부가 총선이 끝나자마자 회의를 열고 최상병 특검법 처리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지금 4월 3일자로 최상병 특검법이 본회의에 올라가 있는데 가능하면 5월 말 마무리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 국회 회기 내에 이걸 어떻게든 처리를 하겠다는 얘기는 저들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국짐한테. 할 자, 거냐? 할 거냐 안 할 거냐를 던져보는 거죠. 만일 국짐이 또 반대하고 김진표가 지랄해가지고 이거 미루잖아요. 그럼 22대 더 강력하게 몰아붙일 수 있는 일종의 그 계기가 될 수, 명분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잘한다. 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 늘 말씀드립니다만 김건희 양평고속도로 건하고 이 최상병 건이 실질적으로 현직 대통령 윤석열을 탄핵시킬 수 있는 가장 결정적인 증거예요, 증거. 그러니까 국정농단의 그렇죠. 증거가 될 수 있어요. 윤석열이 저지른 것들이 참 많지만 지금 이태원 특검이나 이런 것들로는 사실 그걸로 갖고 직권 남용을 했다고 볼 수 있는 부분을 찾아내기 힘들어요. 근데 최상병 특검만큼은 직권을 남용해갖고 사법권을 흔들고 불법한 명령을 내려가지고 정당한 법 질서를 방해한 사법방해가 분명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명령권자가 분명히 윤석열이기 때문에, 대통령실이기 때문에 이걸로는 국정농단으로 인한 거를 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국정농단과 더불어 박근혜 때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노무현 때는 안 됐던 게 노무현 대통령의 어떤 그 정치 참여 행위를 통해 갖고 노무현 대통령이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게 없어요. 그거 말 한마디 한 거 가지고. 그러니까 그걸로 갖고 억지 탄핵을 시켰지만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그걸 못 날려서 이게 전례가 있는 거야. 근데 박근혜는 뇌물 받은 거가 인정이 됐기 때문에 사익을 취한 게 있었고 그걸 통해서 탄핵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 윤석열을 탄핵시키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으로 돈을 챙긴 행위와 직권남용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빼도 박도 못하고 헌법재판소에 탄핵을 시켜줄 수밖에 없어. 이 두 가지가 안 되면 빼줄 수가 있단 말이야. 왜? 이미 대법관들 중에 상당수가 윤석열한테 포섭돼 있는 애들이니까. 그래서 이 두 가지 요건을 갖추기 위해서는 이 양평고속도로를 통해 가지고 그 일가들, 그러니까 부인과 장모가 얼마만큼 돈을 챙겼나라고 하는 부분이 먼저 증명이 돼야 돼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은 결혼 전의 일이라고 털어버리면 이거하고 직접적 연관이 없습니다만 양평은 임기 중에 일어난 거기 때문에 100% 그 권한을 이용해서 돈을 챙긴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특검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중에 시간이 오래 걸리고 더 많이 해야 되는 부분이 최상병 건이기 때문에 지난번 때 못하고 지금 이거 올린 거예요. 이거 올려서 저쪽이 한다고 치면 기존에 있는 정치적 책임을 다 쟤네들이 뒤집어 쓰게 되는 걸 거고요. 혹시라도 신속하게 김진표가 어디 막판이니까 국짐도 어차피 버린 몸이니까 신속하게 동의를 해가지고 올라갔어. 그렇게 올라갔을 때 또 윤석열이 거부권을 쓸 것인가 안 쓸 것인가도 중요한 이슈가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신속 처리하겠다라고 하는 데서 여러 가지 쉽게 말하면 저쪽 진영의 반응을 볼 수 있는 부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민심이 심상치 않음을 느낀 안철수가 최상병 특검에 찬성한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사저널 제목을 이젠 8표만 이탈해도 거부권이 무력화된다. 나랑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나는 6표라고 생각을 했는데 얘가 산수를 못하네요. 왜? 국회의장이 있기 때문에 6표만 있어도 됩니다. 어쨌든 네. 이제 뭐 10명 안으로만 그냥 200이 안 필요해. 응. 199면 돼요. 응. 그런데 우리는 193을 지금 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 준석이도 껴줘야 돼요, 이제는. 네. 준석이 껴줘야지. 네. 준석이 껴주고 저 김종민도 그럼요, 껴줘야죠. 왜? 김정민도 자기가 나서갖고 윤석열 정권이랑 싸우겠습니다라고 하고 있거든. 옆에서 nak연이가 야, 왜 그래? 그러지 마. 그래도 나는 내 정치해야 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요. 이게 무서운 거예요. 8표만 이탈해도 거부권 무력화. 거부권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표가 적다. 10표 그러니까 아니다. 이탈도 아니에요. 그냥 그날 아우 쟤 너무 피곤해갖고 본회의장 못 가겠어요 하면 끝나는 거야. 아, 그렇다. 네. 아유, 내가 피곤해서. 지역의 일정이 갑자기 급한 일정이 생겨서. 아니 110명 중에 8명 안 배포했어요 그날. 네. 어떻게든 바쁠 수 있다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바쁠 수 예, 있죠. 200에 목맬 필요가 없어. 저쪽에 그렇지. 지금 그날 바쁠 사람 60명 있다고. 아무튼 지역구에 일이 생기실 분들이 네. 10명 정도가 있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제 이번 총선의 최고 수혜자는 이재명이다. 입지를 붙였다. 이런 얘기들이 모든 레거시 미디어를 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네, 민주당이 조만간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텐데요. 22대 국회 시작 전에 원내대표를 선출해야 되고 시작되고 3개월 뒤엔 당대표를 선출해야 합니다. 민주당에 따르면 대표 후보군으로 거론되는 인물은 우원식 의원, 정청래 최고위원, 박찬대 최고위원 또 이재명 대표가 다시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우원식이 어딜 봐서 친명계야. 네. 저기 좀 애매한 분위기긴 네. 하죠, 사실. 네. 저는 그냥 정청래와 박찬대 둘 중에 한 분이 이 최고위원이 될 걸로 봅니다. 이 이외에 대표? 다른 대표, 당대표가 될 걸로 봅니다. 이 상황에서 이제 이재명 대표의 뭐 연임도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연임할 이유가 없죠, 이재명 대표가. 그렇죠. 이제 네. 쉬셔야지 좀. 그리고 준비하셔야지. 네.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해야 될 게 훨씬 더 큰 게 남아 있어요. 네. 지금 이 행정 조직 그 정부 안에 있는 지금 망가져 버린 행정 조직들을 정상화시키는 데 힘을 쓰셔야 되기 때문에 저는 뭐 개인적으로 박찬대 의원을 추천합니다. 네. 괜찮겠네. 청내역 삐지지 마. 네. 아무튼 어찌 됐거나 이 얘기가 나오면서 이제 반명연대가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그 반명연대 주역이 임종석과 아, 박용진이죠. 잠깐 박용진 아직 안 나갔어? 안 나갔어. 안 나가서 정작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람은 안 도와주고 남의 지역구 가갖고 지원 유세한다 그래놓고 그래도 그 양문석은 문제 있는 거 아닙니까? 김준혁 교수 안 김준혁은 되는데. 안 되는데 이런 개소리를 하고 다니는 놈이에요. 박용진. 왜 아직 민주당에 있죠? 응? 왜죠? 딴 데 나가서 추운 꼴 봤잖아. 네. 아니 그러면 조용히 분위기 파악이라도 하고 있든지. 이제 더더욱 분위기 파악을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런 상황에서 반명연대를 모아서 임종석과 러닝메이트를 해서 나와 주신다고 하면 기쁜 마음으로 선거에서 개발라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원내대표 후보군도 뭐 김민석, 그다음에 김병기 뭐 이런 분들, 김성환, 김영진, 박주민, 한병도 이렇게 뭐 원내대표는 하실 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3선, 4선이 좀 네. 있네요, 제법. 어떤 분들을 골라도 이제는 믿고 맡길 수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에요. 응? 아니야. 지금 거론된 사람 중에 숨어 있는 그 있어. 안 돼. 그러면 안 뭐 돼. 믿을 수 있는 사람을 해야 돼, 원내대표도. 근데 이제 왜 우리가 이걸 맡길 수 있냐라고 하면 원내대표가 뭘 잘한다 못한다를 떠나서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 의원들 자체가 우리 의원들 옛날 수박계들하고는 차원이 달라요. 지금 있는 그렇죠. 분들이. 한 분 한 분들이 우리가 검증을 거쳤고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개중에 지금 막 아직 뿌리가 없는 수박으로 존재하고 있는 유들이 있기는 합니다만 아, 수박 향수 아직 그 냄새 못 뺀 애들 아직 있더라고. 냄새 배 있는 애들이 좀 있긴 합니다만 결코 옛날처럼 이거를 털지 못할 것이다, 개기지 못할 것이다라는 게 워낙 분명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분들 어떤 분이 나오시더라도 예전처럼 당내에서 싸움질하는 원내대표, 저쪽 편 들어주기 위해서 협상하려는 원내대표는 이제는 그래. 안 뽑아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당대표나 원내대표나 뭐 이런 뭐 최고위원 뽑을 때 이제는 이제 이재명 대표 공격하는 걸 이제 안 듣겠네. 민주당 경선 내에서는. 그리고 참 다행스러운 아유. 게 예전에 당대표나 원내대표 할 때 이상한 그 룰이 있었단 말이에요. 4선 이상, 3선 이상. 뭐 그런 거 있었죠. 뭐 일종의 그 묵계가 좀 있어가지고 원내대표. 뭐 박주민 의원이나 우리 뭐 초선 의원 그다음에 김용민 초선 의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시키고 싶었지만 못했거든. 근데 이제는 뭐 그런 제약도 없을 뿐더러 대부분 우리 의원들이 재선 초선들을 다 해갖고 경력들이 좀 쌓였기 때문에 훨씬 더 전투력을 발휘하기가 유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에 이제 또 하나의 희망적인 게 제2야당, 제3야당이 전부 다 또 우리 편 아니겠습니까? 조국혁신당하고 이준석 당? 이준석 당도 아직까지는 우리 우리 편이라고 봐야죠. 범야권이라고. 지금 있는 상황, 그러네. 지금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이 국짐 가서 합당하잖아요. 그럼 모질한 짓이에요. 그렇지. 그래서 조금 이따 얘기했지만 이준석은 지금 대가리를 잘 돌리고 있습니다. 짱구를 여기저기 출연해가면서 하나씩 좀 보자면 저는 그래서 어찌 됐거나 제2야당, 제3야당을 배분을 해갖고 지금 있는 상임위들 싹쓸이를 하고 지금 국짐 있는 애들 중요 뭐 법사위나 이런 거 행안위 이런 것들 하나도 주지 말고 원내 교섭단체 만들어. 싹 몰아가지고 우리 쪽에서 그 196석의 효능감을 193석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완벽하게 지금 국회를 장악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누가 나오는지 나중에 봐야죠. 이제 5월에 이제 원내대표가 다시 뽑힐 거고, 지나가면 그 다음에 8월이 이재명 대표가 이제 그 임기 마지막이거든요. 그러니까 원내대표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당대표 하니까 누가 나오는지 그때 한번 봐야겠습니다. 근데 이제 더 웃기는 건 뭐냐면 우리는 지금 이렇게 가는데 저쪽은 어떻게 할 것이냐도 궁금한 거지. 저쪽도 지금 새로이 당대표부터 시작해서 이제 당대표부터 뽑아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저쪽에 물망 오르고 있는 당대표는 딱 후보가 둘밖에 없는 거예요. 나경원과 안철수. 네. 그 나머지 사람들은 함부로 명함을 들이밀 만한 사람이 별로 없어요. 뭐 김기현이 다시 하겠습니까? 박덕흠이 하겠다고 나올 수 있을까요? 아유, 그들은 땅 지켜야 되고 돈 지켜야 돼요. 그럼요. 네, 이런 그런 거 안 해. 복잡하게 이런 거 할 틈이 없는 사람들이란 그럼요. 말이야. 한번 깝쳐봤는데, 어우씨, 이러다 내 땅도 빼앗기게 생겼어. 이렇게 되니까. 이 상황에서 지금 국짐에서 윤석열이 찍을 수 있는 주진우 같은 애를 시키고 싶겠지만 초선이라 어린 반포너치도 없는 거고 정치 경력이 짧은 윤석열이 내 사람임내 하고 앞에다 당대표로 내세울 만한 인물이 없다는 거야. 이미 김기현 사례에서 한번 봤거든. 저건 충성하면 충성할수록 더 죽인다는 사례를 봤기 때문에 어떠한 중진 의원들도 현 윤석열이 탈당하지 않는 이상은 당대표를 하려고 안 나설 거라는 거죠. 그리고 나경원이 올라오게 되면 건의가 그 꼴을 못 보기 때문에 빠르로 해갖고 나경원을 날려서 동작에서 보궐선거를 치러줄지 모르는 거고요. 그러네. 네, 안철수가 당대표가 된다고만 하면 안철수는 이제 사람들을 편가르기를 해가지고 줄을 세워가지고 나중에 2년 후에 자기가 탈당할 수 있게끔 편가르기를 해줄 사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그러면 개인적으로 누가 되기를? 저는 안철수가 되길 바라죠. 네. 우린 항상 철수가 뭘 하겠다 그러면 항상 응원했어요. 항상 응원했어요. 항상 저는 응원했어요. 탈당하고 난 이후로 저는 항상 안철수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우리 송작가 TV에서는 항상 안철수를 응원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러 가지 정치인의 맛 중에 니들이 아직 제대로 맛을 못 본 게 철수의 맛이에요. 진짜 대박인데. 네, 그렇기 때문에 니들이 철수의 맛을 제대로 보려면 철수한테 기회를 줘라. 일할 수 있는 기회를 줘봐라. 근데 철수는 자기가 뭐 아직 생각 없다. 그런 얘기 하고 있거든요. 추대받고 싶은 거지.
이 새끼가 이 새끼가 이게 그동안 많이 억눌렸잖아. 새끼라고 하면 안 되는데 형인데 우리 철수 형이 많이 억눌렸잖아. 오직하면 눈썹 문신까지 했겠어. 나 앵글리 철수라고. 그래서 지금 있는 상황에서 자기도 이런 복잡한 경선 과정, 토론 과정 이거 지긋지긋하거든. 해봐서 알지만. 그래서 이런 거 없이 자기도 추대받고 싶은 거야, 지금. 그래서 할 생각 없는데, 뭐 굳이 한다면 뭐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요런 분위기로 가고 있는 거죠. 조금 생각은 없었습니다만 그렇게 저를 원하신다면 제가 큰 마음으로 제가 받아들이도록 한번 하겠습니다. 희생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당을 위해서. 근데 그 그림은 안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근데 그때 윤석열하고 단일화 할 때 같이 뭐 당권 뭐 하기로 했잖아. 뭐 종이 이렇게. 하면서. 준석이 쫓아낸다고 했는데 그 약속은 지켜줘서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근데 나중에 되면 준석이가 내가 대통령 후보할 거야 하고 기어 들어올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준석이가 못 돌아가게 하려고 하더라도 일단은 안철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나경원이 절대 안 되는 이유는 나경원이 당대표가 되게 되면요. 조국 대표를 가만 놔두려고 안 할 거예요. 이 열등감 때문에. 왜? 아니, 조국 대표한테 말하자면 학창 시절 때부터 늘 열등감을 갖고 있던 이 나경원이기 때문에 조국 대표하고 사이가 굉장히 나빠질 수 있습니다. 나중에 조국 재판에도 영향을 미치려고 할 수 있어요. 지 남편 들쑤셔가지고 야, 그 판사가 우리 편 맞지? 이래가면서. 그러니까 저는 나빠루는 재판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당대표는 안 되고 제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한동훈 비대위원장도 추대받았는데 왜 제가 안 됩니까? 그렇지. 그래서 판단력으로 보나 정치력으로 보나 어떤 조직력으로 보나 제일 모질한 안철수가 당대표가 돼야 된다라고 저는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중요한 내용을 한 가지 여러분한테 더 고지를 드려야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민주당도 달라지겠지만, 지자체들도 달라질 거예요. 이번 그 총선 때 서울시에서 3군데의 그 시의원 보궐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시의원 보궐선거에서 민주당이 모두 당선이 됨으로써 석권했습니다. 국진당이 시의원이 더 많았어요. 근데 이번에 3명의 보궐투표에서 모두 민주당이 되면서 67대 66으로 시의회의 다수당을 민주당이 탈환했습니다. 67대 66으로 정말 미세하게 바뀐 거거든요. 경기도죠, 여러분? 네. 경기도. 예. 경기도예요? 네. 죄송합니다. 그래서 경기도 안에서 이게 뒤집혀져 있기 때문에 이 뒤집힌 거를 찾아왔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쪽 안에서도 행정력을 발휘하거나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아직 민주당 출신으로서 뭔가 업무를 추진할 수 있을 때 훨씬 좋은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가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와중에 이낙연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넘어가야 돼요. 이낙연이 심상정이 해주는 모범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기어이 이 정치를 계속하겠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낙연 지지자들이요. 이거 똥파리들인데. 근데 난 이상한 게요. 이낙연 지지자인데 왜 문파요? 그러니까. 뭐지? 이파여야죠. 아니, 낙파. 낙파거나. 이 낙파여야지, 낙파. 낙파건, 아니, 왜 문파예요? 근데 개표 결과에 수개표로 재검표를 해달래요. 그래서 몇 표 차이가 나는데 재검표를 해야 되느냐. 7만 7천 표가 차이가 났는데 재검표를 하라는 겁니다. 아니 700표 정도 나와도 재검표를 할까 말까 하거든요. 200표 차이 나도 재검표 안 했는데 7만 7천 표가 나오는데 재검표를 해야 된대요. 근데 왜 해야 되는데 왜 7만 7천 표가 왜 이상해? 그랬더니 출구조사보다 덜 나와서 그렇답니다. 그러면 여기 재검표할 돈 모아와요. 몇 근데 억 좀 이게 모아와봐. 그거예요. 돈 아까워서 그런 것 같아. 15% 넘기면
100% 보전이잖아. 근데 13.84면 50% 보전이거든요. 아니 그래서 저 안에서 1,500표를 어떻게든 찾아보고 싶은 거야. 50%를 건지기 위해서. 7천 표 사이에 있어. 그러면 재검표를 했을 때 들어가는 재검표 비용을 낙연이가 내세요. 얼마든지 해드릴 테니까. 그것도 계산하고 있을 거야. 선거비랑 이게 낫나 이러고. 아유. 근데 어찌 보더라도 재검표비가 싸게 맥히겠죠. 아이 근데 진짜 다들 미쳤냐 또라이냐 구질구질하다. 근데 진짜 구질구질해요. 난 재검표 했으면 좋겠어. 그래갖고 해봤더니 8%로 빠져버리는 거야. 저기 잠깐만 난 진짜 이거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낙연 지지자인데 왜 문판지 나한테 누가 설명 좀 해줘요. 야, 니네들 민주당 탈당하게 한 거지? 이낙연 지지자들은? 뭐야? 왜 문파예요 도대체? 아니, 이낙연 지지자하고 저쪽 당에 간다 그래놓고 나중에 우리 쪽에 왔을 때 게시판에 나타나고 글 쓰고 그러면 안 된다니? 네. 아무튼 이것은 이낙연을 2번 죽이는 짓이다. 정준하 얘기 들어. 이것은 이낙연을 2번 죽이는 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네. 그냥 아주 그냥 낙엽이나 그 지지자들이나 아주 끼리끼리야 진짜. 아유.